안녕하세요, 정킴입니다. BMW 540i 이게 요즘에 아주 뒷땡김이 너무 심하다고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BMW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차주분이 지금 타 계세요. 제가 그 장착 전에 타고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어떻게 RPM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장착하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은 BMW 540i. 아유, 차는 이쁘네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차가 땡김이 심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고속에서는 모르겠는데 저속에서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저항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차들 그 현대나 옛날에 막 옛날 소나타 그런 차들, 제가 아반떼 그런 차들 탈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그때는 선생님 세상이 옛날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수입차들 평택항에 우르르 서 있는 거 네. 환경 통과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걸리고 몇백억씩 벌금 물고 걔들 ECU 조정해서 네. 기아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속에서 이제 출발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1단에서 이제 2단 갈 때 이제 붕 하고,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그게 밟는 게 아니라 RPM이 좀 약간 초반 때 너무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덜컹덜컹 거린다? 이거 막 쿵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RPM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이렇게 할 때 보통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RPM을 많이 쓰고, 이제 특히 저속에서 이렇게 보면 당김이 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좀 당김이 덜한데 한 20, 30대 차가 좀 막힐 때는. 저 끝에서 좌회 유턴하실 거예요? 네. 박스 놔보세요. 차 속력이 확 죽네. 그나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데 한 20km, 30km 안 차 막힐 때나, 그럼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띄고 좀 나가고 또 브레이크 밟고, 근데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차가 막힐 때는 그냥 지금 아예 악셀 지금 안 밟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보통 차 막힐 때는 브레이크 엑셀을 안 밟고 브레이크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결국은 이거네요. 악셀을 밟고 조금 있다 반응한다는 거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차가 막힐 때도 무조건 조금 짧은 거리도 무조건 악셀을 밟아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요거 1시간 안에 못 잡아드리면 지금도 울컹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울컹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울컹이라는 그거요, 변속 울컹 거림이. 맞아요, 변속 울컹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왜냐면 저항이 심해서 뒷땡김이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서 기아가 착착착착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기아가 바뀌는 순간 뒤로 살짝 처지니까 울컹이는 거예요. 그걸 울컹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차가 쭉 가면서 기아가 바뀌면 맞아요. 기아가 바뀌는 게 원활한데 저항이 심하니까 기아가 바뀌는 순간 뒤에서 땡김이 있으니까 차는 기아는 바뀌어야 되고 뒤에서 땡김은 있고 다음 기아로 바뀌어야 되니까 울컹거리는 거죠. 그겁니다. 제가 요거 1시간 안에 못 잡아드리면 오는 경비까지 다 쳐드리겠습니다. 뭐 사장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유튜브에 구독자고 믿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게 지금 BMW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죠? 말이 많죠. 이게 뭐 어떤 BMW의 특성이다, 이 미션의 특성이고, 이거를 뭐 참고 타야지, 안 그러면 못 탄다. 그리고 또 이걸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울컹을? 그러니까 울컹보다는 그냥 브레이크 안 밟아도 자동적으로 쓰지 않냐, 뭐하러 그렇게 브레이크 패드 아끼는 거고. 브레이크 패드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럼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독일 차만의 뭐 특성이라 해서 뭐 독일 아우토반이나 그때는 잘 쓰고 잘 달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려면 악셀을 밟아야 되고 쓰려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당연하다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차가 안 나갈 때면 그냥 그때 악셀 밟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 특성을 고치려면 차가 처음에 초반에 우웅할 때 그냥 그 불편하면 악셀 그냥 확 밟으라고 치고 나간다고. 근데 그게 차가 이렇게 좀 복잡한 시내 같은 데서는 아니 악셀 밟아도 치고 안 나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막 한 처음 이제 출발할 때 이게 아까처럼 부웅할 때 그 느낌이 싫으면 악셀 밟으면 한 RPM이 한 2,500?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거리를 또 갔다가 또 브레이크 밟고 네. 또 2,500 브레이크 밟다가 또 그렇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굉장히 뭐가 저는 혹시 저기 어제 영상 750 LI 올린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전 다 봐요. 네, 오는 거 보면 제가 저기 네. 저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굉장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런 거. 네, 이게 그러니까 뒷당김이란 지금 이 증상. 네, 저는 네. 이게 두 증상이 가장 불만이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머지 이 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연비라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연비는 이제 이 증상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까 말했듯이 이 두 증상만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작 들어가겠습니다. 차 몇 킬로 타신 거예요? 차요 10만이요. 10만. 아 그래요? 어우 차가 엄청 깨끗하네. 자 장작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배터리에도 뭐 하나 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전류 전압 안정기입니다. 전압 안정기가 배터리에 달리잖아요. 네. 양쪽에 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만 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에 뭐 그 양쪽에 단다고 그러면은 플러스 네. 마이너스 단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좀 불안해해요. 그죠? 그 전류 플러스 하나 접지예요. 전류 전압 안정기고 네. 전류만 잡아줘도 차가 굉장히 정숙해집니다. 전류만 원활하게 안정적으로만 넣어줘도. 배터리 교환 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떼어서 네. 플러스에 묶으면 돼요. 그래요? 네, 배터리 교환할 때 네. 교환하시는 분한테 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지 또 그 사람이 네. 또 괜히 뭐.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네. 네, 그러고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3년을 쓰신다면 네. 5년 사용하시고 바꾸면 됩니다. 네. 배터리가 5년 쓰셔도 멀쩡할 거예요. 그래도 수명에서 한 배 정도, 네. 반 배 정도 더 쓰시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장장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수입차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차주분이 아까 글라이딩하고 기아 변속 꿀렁거림 그런 걸 이제 다 해결해 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이 끝났고요. 고속도로 한번 살짝 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네. 이 가솔린차는 바로 효과가 오니까 느껴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고요.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벌써요, 그죠? 네. 네. 잔진동도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진동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이건 제조사는 죄가 없어요. 환경 규제가 죄죠. 네. 제조사가 뭐 안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안 만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기술 좋으신 분들인데. 튜닝 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저속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네. 내려가야 되나요? 네. 고속으로 가면 네. 이제 뭐 부조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5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에이, 고객 인증 제도로 가자. 예, 그래서 45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5일만 드렸다면 15일 동안 고속도로 올라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죠? 그렇죠. 한 달은 타보셔야 뭔가 답이 나오겠죠.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좀 밟으시죠? 네, 예, 저는 네. 밟은 스타일이에요. 아유, 연비 좋습니다. 운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올려서 100km 이상 한번 쭉 밟아보시죠. 네. 조금만 더 밟아볼까요? 네. 조금만. 자, 밟아보고 악셀 떼어볼게요. 밀고 가는 거 느껴보세요. 네. 밀고 가요? 네. 우선 잘 안 떨어지네요, 속도가. 안 떨어지죠? 네. 네. 좀 아예 놓고. 네. 100km에서 천천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뭐 네. 나름 뭐
연비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워낙 이제 잡아당김이 있으니까 계속 악셀을 밟아야 되니까 아예 연비운전 자체는 아예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에코모드를 놓고 다니기에는 그러기엔 너무 답답하고 네.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막 속력 올랐을 때 이렇게 발 띄고 탄력 주행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차는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선생님 여기서 우측으로 하셔서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네. 아까보다 더 밀고 가요. 지금 넣어보세요. 네. 아까보다 더 밀고 가요. 저도 느낍니다 지금. 네. 속도계 보면서. 네. 100km 속도계를 보시면 네. 굉장히 안 떨어지죠. 네. 지금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예 안 밟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신기하네. 자, 여기서 우회전 들어갈게요. 몸으로 살짝 느끼는 현상은 아니죠? 네.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플라시보 효과다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그냥-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제가 45일 드린 거예요. 네. 계속. 아, 나 이거.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뭐 자신하니까 본인 차는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선생님 똑같은 BMW라도 네. 또 나는 괜찮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이거의 특성이다. 그냥 그렇죠. 무조건 그렇다 그러면 어떤 차는 또 괜찮다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 또 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차는 같아도 네. 주인이 틀리면 그리고 솔직히 이제 수입차도 뽑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네, 나가실게요. 나가요. 악셀 반응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네. 요즘에서 악셀 반응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악셀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뒤로 잡아 당기는 그런 증상도 좀 불만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밟았을 때 우웅 하고 1단에서 이제 2단 넘어갈 때 네. 그게 이제 뭐 변속 충격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냥 국산차 타듯이 1단, 네. 2단 차근차근 아이펜 많이 안 쓰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이게 더 타보고 아, 그럼요. 좀 더 타봐야죠. 적응되고 그럼요. 하면 뭐 더 좋아진다고 하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태로도 저는 더 좋아지니까요. 네. 네, 쭉 타보세요. 이제 여기서 신호 어차피 걸렸으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네. 다시 한번 기아 변속 될 때 네. 다시 한번 느껴보실게요. 네. 저 앞에서 우회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악셀을 딱 떼었을 때 차가 출발을 안 했어요? 꼭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야 출발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보통 이제 악셀 띄면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나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부드럽게 나가면서 뭐 그냥 차 앞에 있으면 네, 또 다시 브레이크 밟고 네. 그렇다고 RPM이 높은 것도 아닌데 네, 예, 예. RPM이 이렇게 낮은데도 네, 예. 네, 출발할 자세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이제 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이제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서는 이제 뭐 악셀,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밟고 이제 브레이크 밟고 밟았다 띄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니까 뒤에서 차 하나 오니까 악셀을 밟고 갑자기 붕 소리 나면서 네.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또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글라이딩이 되는 그런 거면 그냥 살짝만 밟아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툭툭 튀어나가는 거죠. 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튀어나가고 또 네.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또 멈추고 네.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을 좀 잡는 게 우선 네. 하나의 이 단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제가 전에 어떤 국산차 타듯이 부드럽네요. 네. 그냥 제 발 컨트롤로 되고. 네. 저기 앞에서 왼쪽으로 차선 다 바꾸셔가지고요. 지하차도 한번 내려갈게요. 네. 지하차도 오르막은 한 20도 됩니다. 네. 내려갈 때는 평소대로 내려가시고요. 네. 올라갈 때 악셀을 떼어볼게요. 네. 밀고 가나 안 가나. 네. 네. 평소 같으면 밀고 못 가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네. 평지에서도 밀고 못 가는데. 네. 자, 너무 밟지 마시고 평소대로. 네. 평소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일부러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평소대로. 자, 올라가다가 오르막길에서 뛰어보세요. 네. 뛰었어요? 아까부터 떴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네. 예. 잘 올라가요. 밀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오르막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오르막이든 거의 한 2,500원 쓰는데 지금 네. 아예 2,000원 안 넘어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붙으시게요. 고속도로도 자연스럽게 쭉 밟으시다가 한번 네. 글라이딩 학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네. 차량 ECU가 연비 운전을 학습해서 굉장히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선생님 10%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네. 10%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25% 좋아졌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네. 네, 지금도 계속 가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네. 여기 이걸 다의 가장 큰 목적이 방금 같은, 그러니까 뭐 고속에서 100km에서 뭐 잡아당김이 있어서 차가 멈추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은데 한 20km, 30km 밟고 시내에서 거의 운전의 90%는 시내이기 때문에 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띄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띄고 그거 자체가 네. 너무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방금처럼 뭐 차가 많으면야 뭐 악셀 밟고 브레이크인데 방금 차가 없는 이런 저속 구간에서 네. 계속 조금 이제 멈출 것 같으면 또 악셀을 밟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불편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뒷담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멈추는 듯이. 그래서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걸리나 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센터도 들어가 보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리도 받아보려고 했고 미션도 내려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뭐 센터에서는 뭐 고장은 아니다, 전혀 이상 코드도 뜨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와봤죠.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뭐 보이죠? 지금 제가 옆에 타고 있어도 처음보다 네. 엄청 정숙해졌습니다. 네. 차가 진동이나. 진동도 네. 처음하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앉아있을 때는 좀 진동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 문자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궁금하신 거를 네. 이제 해결해 드렸으니 그래도 한 달 정도 운전을 쭉 계속 가보시고 연비도 계속 보시고. 네. 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저는 고객 인증제도라 해갖고 45일 환불제인데 네. 그것도 고민하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떤 튜닝과 다르게, 네. 그러니까 다른 튜닝들 여러 가지 튜닝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맵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튜닝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글들이 뭐 그냥 좀 뭐랄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서로 네. 이제 반반. 솔직히 네. 매핑은 불법인데. 네, 그러니까 반반 뭐 해보나 차 출력도 높아지고 괜찮은데 이거의 댓글들은 달아본 사람들, 아예 정말 달아본 사람들은 맞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 호감을 느낀 사람인데 거의 90% 열의 9개는 네. 다 사기다, 네. 뭐 다 아니다. 네. 그럼 다 똑같은 레퍼토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맞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제조회사에서 달고 나온다. 네. 제조사에 달려 있는데. 예, 달고 나온다.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달아볼까요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댓글들이 너무 그러니까 아니겠죠. 네. 그리고 뭐 그냥 좋은 엔진 오일이나 많이 넣으라고 그 돈으로. 네. 다 그런 댓글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몇 개월 고민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 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쪽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불만들 하다 이제 안 고쳐지고 하니까 이제 그래 뭐 어차피 뭐 달아서 정말 좋으면 정말 땡큐고 안 달면 환불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달아보고 차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각자 느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과장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녀서 무조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한번 느껴보자. 네. 내가 느껴보고 정말 그냥 자기 말처럼 자기가 느껴보고 그걸 누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느껴보시라고. 느껴보면 된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이런 글들 필요 없고 그냥 직접 장착하고 환불 그렇죠. 되니까 자기가 느껴서 만족하면 그것도 된 거라고. 네. 뭐 이런 기술을 논하고 뭐 이게 뭐 이렇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필요 없는 거라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마다 차는 똑같지만 네. 사람이 틀리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 나만 좋다라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환불 제도가 있는 건데
여하튼 뭐 네. 환불제도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좀 긴 시간을 잘 들인 것 같아요. 네. L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네. 자. 지금도 뛴 거죠? 네, 지금 네. 계속 뛰고 있는데 계속. 계속 가죠. 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가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BMW 보셨죠? 저 션킴입니다. 해결했습니다. 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튜닝협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만드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제가 장착을 해서 뭐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매연? 저희 영상 한번 보세요. 매연 얼마나 많이 주나. 모압이 74% 나왔던 게 12%로 합격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달고 나서 저한테 욕을 하셔도 좋고 뭐 욕은 제가 먹을게요. 불만족시. 근데 달아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차주 한 분 한 분한테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45일이라는 저는 자신 있으니까 그런 환불 보증제, 고객 인증제를 도입을 한 거고요. 천천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킴이었습니다.